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 목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혹시 잼버리 친구들 이제 왔다 다 갔는데 거의 다 빠져나갔죠?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빠져나갔나요? 네. 조용한 출국이네요, 정말. 갑자기? 아니, 오늘도 주제가 이사님 혹시 조용한 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역시 시사에 밝으시네요. 조용히 퇴사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오늘 좀 주제가 조용한 퇴사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SNS에 올렸던 영상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올 초에 한국에서까지 떠들썩했던 개념인데요. 퇴사라는 번역은 조금 의역한 거고, 실제로 직장을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 맡은 업무 외에는 하지 않는다. 퇴사에 가까운 마음가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겠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요즘 MZ세대들이 직장에서 소극적으로 적당히 일하고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가 회사는 왜 나에게 월급 이상의 것을 요구할까입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입슈였던 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은 없었고,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세대를 막론하고 다들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일한 만큼 버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회사원들한테 막혀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일과 삶을 예전에는 일과 삶이 함께 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과 회사, 일과 삶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이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첫 번째, 지금 MZ세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이게 좀 웃겨요. 요즘에 MZ세대들을 희화해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 때도 우리 선배 세대들은, 혹은 우리 선배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통해서 요즘 세대들 왜 이래? 요즘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야. 뭐 요즘 세대들은 이기적이, 이 얘기는 다 들어왔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근데 저는 요즘의 세대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핵가족화되어 가는 거고,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도 점점 개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네.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리자나 사수가 어떤 문제가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MZ세대들이라고 해서 MZ세대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갓 회사에 입사한 이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결국엔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일을 해나갈 거고, 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난 안 할 거야, 난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직원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와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한 만큼 그냥 돈 받고 내 시간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 회사의 이슈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관리자분들한테 너무 욕을 먹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이슈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조직 안에 소속이 됐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회사의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쓰이고 어떻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는 결국엔 돈을 주고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은 만큼 그만큼의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간극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은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게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발전을 하려면 회사도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게 같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와 나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순간 회사도 개인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과 내 삶, 이거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트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또 라떼는이 나오는데,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아마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했었던. 저희 세대가 입사를 하고 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밥을 먹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거나, 이것도 회사니까 두 가지 같은 걸로 보고요.
하나는 사업을 하거나. 근데 사업은 자급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세대들은 교육을 받기를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라라는 게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 입사해서 여기에 내 뼈를 묻어야 되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지금처럼 많았다라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들처럼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꿈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들은 회사에서 성장을 해야만 내 연봉을 높여야만 조금이라도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세대였다는 거죠. 지금처럼 회사도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다른 부수입들을 얻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도 지금처럼 최대한 수평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문화다 보니까 위에서 깔아면 까야지. 이게 약간 아직 남아있었던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보다는 저희는 주말에도 선배들이 부르면 나가야 됐고 위에 상사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했어야 됐고 뭐 회식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다 겪었었던 세대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회사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또 찾아서 나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간을 쓴다라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네. 이 회사 생활을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MZ 친구들이라고 하죠. 네. MZ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성공적인 회사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주어진 일만 하고 나한테 주는 돈만 월급만 받아가면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죠. 사업을 늘려나가면서 사람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과 돈이 내가 봤을 때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떼줘서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내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다른 데 쏟을 수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썼는데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일만 해요. 내가 시키기 전에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시키기 전에 이 사람이 딱딱딱딱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제가 꼰대 같지만 이사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맞으실까요?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눈길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준비가 되어 있네. 내가 이 친구 덕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서죠. 그러면 제가 아니어도 여기 앞에 계신 배주임님도 그럴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요즘 사회 초년생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회사의 업무 내에 경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오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입사원일 때 일을 배워야 할 시기고 그래서 저희 왜 신입 그 사원에 대한 고민 상담을 했었던 네. 프로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한테 되게 많은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아. 이 회사의 조직에 잘 적응만 해줘. 그리고 나서 다음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자. 이 얘기를 했다라면 그 시기가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회사의 업무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계라는 건 없어요. 물론 이걸 쪼개놓긴 했죠. 예를 들면 마케팅팀, 유통팀, 무슨 팀 이렇게 해서 다 쪼개놓고 그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다릅니다.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그 한 발짝을 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근데 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발짝 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거 대신 다른 발자국을 움직여주면 더 보폭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물론 회사의 입장이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생활 초반에 일을 익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수련회 어떻게 보면 그 쪼레비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좀 더 회사의 업무들을 익히게 될 거고 좀 더 넓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PD님들도 계시고 여기 뭐 AD님들이나 편집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카메라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처음에 당연히 저 밑에서 심부름 하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셨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발 더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셨을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AD가 되셨을 거고 이 수많은 AD 중에 아이디어를 잘 내고 옆에서 PD님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셨던 분이 또 PD가 되셨을 거라고. 모든 직업이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업무에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급에도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노력과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그 노력만 해도 안 되거든요. 어필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키가 되겠네요.
예전에 그 모 그룹의 아이돌 그룹에서 모 멤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한데 저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분이 정말 대단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뭘 같이 할 수 있을지 저는 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를 거쳐간 직원들은. 근데 어쨌든 개인과 회사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관리자 혹은 선배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회사도 만들어야 되고 개인도 만들어서 이걸 공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과 자기가 그 단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저는 어떤 일을 해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사님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도. 조용한 퇴사를 얘기하려면 저도 조용히 퇴사하고 싶거든요. 네, 회사 임원인 저도 조용히 퇴사하고 싶거든요. 네. 안 됩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